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글로벌 반도체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사실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는 진작부터 1위를 했던 게 당연한데 그동안 TSMC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은 느낌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정말 정신없게 달려갔죠. 그 덕분인지 대만의 TSMC를 5개월 만에 제치고 드디어 1위에 등극했습니다. 최근 떡상한 이유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당장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가 옵니다. 특히 D램에서 슈퍼 호황기가 오고요. 파운드리도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자, 게다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있고 통신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5G 통신 장비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전장 사업, 가전, 디스플레이,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특허를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5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524조 3,553억으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시총입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에 상장된 TSMC 시총은 약 518조 7,528억입니다. 이로써 간발의 차이로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을 했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TSMC는 대만 증시에도 상장이 됐지만 미국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면 TSMC 시총이 지금 606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하면 TSMC가 여전히 1위고요. 대만 증시를 기준으로 하면 TSMC가 2위고 삼성전자가 1위가 되죠. 제가 가끔 영상으로 시총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고 TSMC는 대만 기업이니까 대만 증시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준점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 기사에서는 대만 증시를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도 삼성전자가 추월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D램 사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D램의 슈퍼호황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버프를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TSMC는 파운드리의 장점만 안고 가는 거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의 장점을 같이 안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 호황기가 오면 TSMC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죠. 반대로 불황기가 찾아오면 삼성전자가 조금은 낙폭이 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도 삼성에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스마트폰도 호황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삼성전자가 더 치고 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TSMC가 주가가 떡락하거나 횡보한 게 아닙니다.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63%나 급등했는데도 삼성전자한테 추월을 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TSMC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가 유튜브 수익이 24일 주식 장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입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몇 주 추가 매수를 하고 남은 돈으로 TSMC를 매수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 주에 520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몇 주를 사다 보면 애매하게 막 300 몇 달러, 400 몇 달러 이렇게 남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주로 그럴 때 애플을 주로 매수를 하는데 이번에는 왠지 TSMC를 사고 싶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은 돈으로 하는 거라 3주인가 이렇게 매수했는데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TSMC 주식을 살 정도로 저는 TSMC를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파운드리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10년 후, 20년 후쯤에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당연히 TSMC와 삼성전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파운드리의 공급량이 팹리스 업체의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는 데만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5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3나노와 2나노도 각각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발하는 기간도 역시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공정 사이클 자체가 짧게 잡아도 몇 년이란 얘기죠. 자, 그 사이에 파운드리의 고객들인 팹리스 업체들은 설계 능력을 엄청나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에 애플에서 출시한 M1 통합칩인데요. 이건 PC용 칩인데 암 설계를 기반으로 했죠. 이 암이라는 기업은 영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데 엔비디아가 또 얼마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요즘 대세는요, X86 기반에서 암 기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인수한 이 암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애플에서 최근에 내놓은 이 M1 칩은 5나노를 기반으로 합니다. TSMC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게 1세대라는 겁니다. 앞으로 2세대, 3세대가 쏟아져 나올 텐데 당연히 최하 5나노일 겁니다. 5나노, 4나노, 3나노 이런 식으로 갈 게 뻔한데 지금 애플만 암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역시 암 기반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제는 X86 인텔의 재원 CPU를 버리고 엔비디아가 인수한 암의 설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통합칩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 암 설계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PC용 칩보다 훨씬 더 세밀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한참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AMD 라이젠 4세대 CPU는 7나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에서 내놓은 최초의 PC용 칩인 M1 칩은 처음부터 5나노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것만 봐도 앞으로 미세 공정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TSMC 파운드리는 이런 거대한 공룡 기업들이 키워줄 겁니다. 이미 대세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선두에 다른 기업도 아닌 애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애플이 어떤 기업입니까, 여러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돈도 겁나게 많죠. 시총도 세계 1위죠. 영향력이 가장 큰 미국 기업이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애플이 이제는 최하 5나노로 시작되는 PC용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소프트웨어에 벌써부터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M1 칩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거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룡 기업의 영향력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애플 같은 공룡 기업에 줄을 서는 게 본인들에게도 이득이라는 계산을 벌써 한 겁니다. 이런 계산이 지금 어느 정도 끝나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특히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암을 인수한 엔비디아는 앞으로 꽃길을 걸을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자마자 엔비디아를 추가 매수했고 그 남는 돈으로 TSMC를 샀고요. 이제 월요일이 되면 삼성전자도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니까 제가 또 힘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 영상이 장기 투자하는데 힘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구독자 8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와 제 구독자 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그냥 기분 좋게 제 구독자 수랑 8만 전자랑 동시에 달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그냥 10만 전자 그리고 제 구독자도 10만 명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